네, 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 두 가지를 활용해서 예제를 풀었었죠.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연산을 n회 반복하도록 규정짓는 그런 문장인데요. 두 가지 종류를 배웠죠. for문과 while문을 배워서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풀었던 예제를 다시 되짚어보자면 1부터 10까지의 짝수만 골라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반복문과 판단문, if문을 활용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예제가 아직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제 반복문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for나 while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사용하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의 한 형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바로 do while문이라고 해요. 뭐 비슷하죠? 이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셨다면 do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do 어떤 거를 해라. 뭐 하는 동안에 while 동안에 while 뒤에 나오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 do를 해라. 그런 얘기겠죠. 형태는 일단 다른 for나 while에 비해서 do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수행할 연산을 do와 그 대괄호 안에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괄호 치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조건식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는 세미콜론이 꼭 필요합니다. for나 while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었죠. for도 마찬가지로 for 괄호 안에 세미콜론 세 문장이 들어가고 대괄호로 이렇게 이 안에다가 수행해야 될 문장을 작성했고요. while도 마찬가지로 while 판단식, 조건식 그 다음에 대괄호를 치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해야 될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대괄호는 세미콜론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대괄호가 있다는 거는 이 안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문장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얘는 단지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이 대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정상적인 코드가 들어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do while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연산이 while보다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연산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써요. 그러면 얘는 아직 대괄호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장이 끝났는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미콜론을 가지고 do while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를 꼭 알려줘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의 마지막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그 세미콜론의 역할을 for나 while은 대괄호가 대신 해줬던 거고 여기서는 세미콜론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do while과 for문 혹은 while문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네요.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반복문에서 수행해야 될 연산이 while 조건보다 앞서서 나오고 두 번째 세미콜론이 꼭 붙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작동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for문이나 while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do while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예제들을 다시 출력해 볼게요. 1부터 10까지 돌아가면서 i를 1씩 증가해 나가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int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do while도 while과 마찬가지로 1번 초기식과 4번 후처리식이 없기 때문에 얘가 do while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초기화 되어 있어야겠죠. 마치 while문에서 먼저 i를 초기화한 다음에 while문에 들어갔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do while을 할 텐데요. while은 언제까지 이 반복문을 돌게 할 건가? i가 10일 때까지, 즉 10일보다 작을 때까지 이 do 안에 있는 연산을 반복할 거예요.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혹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같은 의미죠. 10일보다 작다. 왜냐면 i는 int 정수기 때문에 증가 폭이 최소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일보다 작다 혹은 10보다 작거나 크다 라고 조건을 주면 되고요. 우리가 할 거는 뭐죠? printf i는 %d로 1씩 증가하면서 i를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후처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i++를 여기서 해주던지 아니면 i 뿔뿔을 여기서 하고 프린트를 하고 i 뿔뿔을 하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후처리식을 플러스 얘를 생략한다면 i 값은 계속 변함이 없기 때문에 i는 1인 상태로 do i를 계속 반복하겠죠. 영원히. 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네, 빌드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얘가 작동하는 방식은 수행해야 할 연산을 먼저 하고 조건을 판단하겠죠. 그래서 i는 1로 do i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는 1인 상태로 printf i 뿔뿔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플러스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printf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2가 되었겠죠. 그래서 조건식은 뭘로 판단하는 거죠? 2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print는 1을 찍었지만 플러스 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2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네, 2예요. 참이죠. 그래서 얘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10을 출력하고 10까지 출력하고 플러스를 하고 11이 돼서 프린트 문장을 빠져나와서 while로 들어갑니다. 11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죠. 11은 11보다 작지 않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while을 do while 문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final i 값을 출력해 보면 몇이 찍힐까요? 당연히 11이 출력이 되겠죠. 네,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while이나 for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주의하셔야 될 점은 for나 while은 판단하고 연산을 수행했죠. 참인 경우에 연산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일단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참 거짓을 판단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do while은 어떠한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나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후처리식을 플러스를 해줄 건데요. 이 플러스를 가장 마지막에 해주고 싶어요. do while 한 바퀴 돌 때 정확히 그 끝 지점에서 플러스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while 안에 있는 조건식이니까 조건을 비교를 하고 빠져나가면서 플러스 하게 해보자. 플러스를 여기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과값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봐봅시다. 네, 아까는 i는 10까지 출력이 되고 파이널 i가 11이 출력이 됐던 데 비해서 이 플러스를 어디에 붙이냐, while 안에 있는 조건식으로 옮겨 찍었더니 11까지 출력되고 파이널 i는 12까지 출력되는 다른 결과를 출력하네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초기값 1을 가지고 do while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1을 출력하고 무난하게 다시 안에 판단식으로 들어갑니다. 판단식은 이 자체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연산을 수행하고 비교 연산자죠.
연산을 수행하고 얘를 빠져나오면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11과 비교를 하는 값은 1일까요? 2일까요? 네, 1이 되겠죠. 왜? i는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연산을 다 마친 다음에 문장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플러스 1을 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i 값을 가지고 11과 비교를 하고 참이죠. 그래서 다시 빠져나가지 않고 2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그 직전에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서 i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행하려고 2 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i는 2로 변해 있으니까 i 값은 2를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되다가 10을 출력했어요. i 값이 12였어요. 그런 다음에 while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는 11보다 작냐 이거를 i 어떤 값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i 값은 10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i는 11보다 작아요. 아직 참이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i 값은 11을 가지고 2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을 출력하고 다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11 값을 가지고 11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돼서 이제 do이를 그만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i 값이 몇으로 변했다? 12로 변해서 파이널 i는 12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do이과 while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조건이에요. do는 판단보다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하고 이걸 했어야 됐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while보다 어떻게 코드를 짜냐에 따라서 while보다 한 바퀴를 더 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while로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while 말고 dowhile로 바꿔서 사용하면 이게 비슷한 반복문이지만 이 수행해야 될 연산을 먼저 하고 판단하냐 아니면 판단하고 참인 경우에만 수행하냐에 따라서 그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while이 더 편한지 dowhile이 더 편한지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꼭 while을 써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꼭 dowhile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이런 상황에서는 while보다 dowhile을 쓰는 게 더 코드가 효율적으로 짜여지겠다. 이런 거거든요.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엇을 써서든지 같은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동작을 어떻게 더 짧은 시간에 적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작동하게 하느냐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시면 이 상황에서 뭘 써야겠다 그런 감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에는 이 for와 while, dowhile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각자의 그 용법을 많이 익히신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히시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 마지막 그 종류인 doWhile문을 알려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